학습부지는 개념이 복잡한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그 교육 대상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제 장애가 있는 그룹, 스페셜 에듀케이션 그룹, 그 이제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그룹은 또 학습부진에 포함시키지 않고, 근데 서양에서는 사실 벌써 그것도 20년 넘은 것 같아요. 미국, 영국에서는 그룹이 하나가 더 있어요. 중간에 그 이모셔널 비헤이비어럴 디피컬티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시리어스 이모셔널 디스터번스 그룹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한국적 개념으로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위험군에 해당되는 그룹, 이 그룹의 학습부진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는 나라들이 아마 이제 대표적으로 어쨌든 미국과 영연방 국가들인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는 그 트라우마 받은 그룹이다 이런 의견이 또 나왔어요. 트라우마 받은 그룹이다.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 행동적인 문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까지 이렇게 이 학습부진 그룹 안에서 다뤄야 된다. 누가 나에게 공부를 더 하자고 하면 좋은가? 여러분 좋으세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네. 여러분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얘기는 반가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아이들이 일단 공부를 초대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공부. 정말 예전에는 초등학생들은 뭐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병원에 가서도 지겹다. 학습부진 과정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과정에 아이들이 자기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아이들이에요. 못하는 아이를 기본이 되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마음 문을 닫은 아이를 다시 초대해서 배움의 세계는 원래 그런 게 아니다. 초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배워보겠다 이런 걸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배움의 세계로 초대할 때 뭐가 제일 키포인트냐, 학습부진자에게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학습에 대한 세계로 오도록 사다리를 놓으려면 그 관계가 생명이다. 릴레이션십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3R을 바꾸자 그래요. 3R. 그러니까 3R이 릴레이션십, 또 릴레이션십, 마지막도 릴레이션십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 릴레이션십 3R을 받쳐주는 실제적인 교환은 사회정서학습, 소시오 이모셔널 러닝이 내용이다. 그래서 그 소시오 이모셔널 러닝은 뭐 자기관리, 공감, 뭐 하여튼 그 5개의 영역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구구단 이런 거 안 가르친다 이거죠. 첫 번째 릴레이션십은 피어, 또래와 친구들과 관계 맺는 거. 두 번째 릴레이션십은 이제 어른과 교사와 관계 맺는 거. 세 번째 릴레이션십은 학교나 동사무소 등 이 제도와 관계 맺는 능력, 관계 맺는 능력을 키워서 살아가게 돕는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교육학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지식 위주보다 관계 위주로 바뀌었다. 관계 위주로 바뀌었다. 그래서 교사 자신이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 이게 사실 기초학습 부진 탈출의 비율과 거의 같다. 아이가 받아보는 배움을 어떻게 함께 열정할 것인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주고 칭찬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을 늘려준다는 기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한 것을 늘어나게 해주는 내가 가능한 게 확실히 늘어났다. 이런 거를 이제 아이가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뻔한 얘기 아니냐 그런데 뭐 쉽게 말하면 전에 무슨 회의에서도 자존감 향상시키면 학습부진 탈출하냐,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거였지. 아이가 꼭 공부가 아니어도 내가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하면 그 긍정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영역이 학습으로도 확장된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냥 아이들을
그 아이가 자기에게 좋은 느낌 갖게 하고 비록 현재 뭐 학업은 조금 뒤처지지만 다른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면서 요것도 보충하면 좋겠다 이런 포지션에서 이런 애티튜드로 아이들을 도와야지 너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빼주겠다라고 하면 애들이 별로 안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학습 부진아를 가르치는 교사의 덕목 관점의 변화를 어떻게 이제 본인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아이에게도 일어나게 도울 것인가. 우등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거를 배워보려고 하는 아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거기에는 이제 아이와 상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와 대화하고 상의할 수 있는 능력, 또 아이랑 즐겁게 지내는 능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초학습 선생님들에게 애들이 바라는 특별한 덕목 중에 하나는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재밌게.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뭘 하는데 아이들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이제. 목표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이렇게. 그리고 목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지금 여러분들 어쨌든 다 이제 언어와 부호를 쓰잖아요. 근데 그 빈곤층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언어와 부호예요. 부호. 비주얼 싱킹 포함해서 이 학습 부진자 아이들에게는 아주 충분히 쉬운 설명을 하기 위한 많은 교구가 필요해요. 네, 그 선생님들도 어쨌든 이 학습 부진 상태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날 때 선생님의 말로 하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교구, 뭐 카드,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도형을 하면 그 도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얘기인데 관계가 먼저 필요하다, 즐거워야 된다. 이런 똑같은 얘기인데요. 언어 이전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교구를 필요한 교구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을 바꾸면 이 아카데믹한 브레인을 만들기 전에 소셜 브레인이 먼저 필요하다. 혼자 외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워서 알고 그 상호작용의 경험이 즐겁고 또 상호작용이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이제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 기초학습 부진 애들하고 하면서 실패하는 거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변화를 일으킬 때 아이들은 공부가 좋은 거라고 생각되기 전까지는 공부가 힘들고 자기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해요. 그 중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전략이 이 네 가지예요. 나는 무능하다. 공부에 관하여 무능하다. 1번 1등하지 않을 거면 꼭 해야 되냐. 아주 잘하지 상식적인 전략에서 그 전략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생각보다. 뭐냐면 동기가 낮은 사람에게 이제 초기의 변화는 동기 유발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거 주고 다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10예 수준이나 그래도 너 요 정도는 아무리 학습 부진이지만 요 정도는 해야 돼 해서 애보다 높은 수준의 것을 주고 이거를 8개까지 하면 다 해줄게 하니까 이제 애들이 다음에는 도망간다. 그래서 스티커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주고 시작해야 된다. 주고. 저희는 막 단계와 더 과정을 더 쪼개라. 그래서 애들이 팍팍팍팍 구구단을 외운다 그럴 때 구구단 한꺼번에 외우게 시키지 말고 뭐 2단까지 4단까지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오늘은 2 곱하기 3까지만 하자. 2는 2, 2는 4, 2, 3, 6 하면 오늘 끝! 오늘 단계 통과! 하면서 딱 하이파이브 하고 가서 쉬어! 복습하지 마! 복습하지 말고 와! 막 이렇게 해야 애들이 오 진짜! 이러면서 그 다음날 오지. 그 초기 개념의 형성의 부재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 초기 단계를 빨리 높여주고 쉽다고 해야 되고 낮은 목표를 세우고 많이 했다고 하고 쉬라고 해야 된다. 기초학습 부진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가 뭐냐면 시작은 하는데 끝을 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초학습 부진 아이들을 맡을 때 시작이 중요하냐 끝이 중요하냐 그러면 계속 아이한테 뭐가 중요하다고 하셔야 돼요? 끝이 중요하다. 끝이 중요해요.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학습 부진자 아이들에게 일의 마무리와 경험, 끝을 내본 경험 어디 갖게 해주냐? 그거는 좀 약간 도식적, 좀 약간 끝났다고를 빨리 해준다. 끝났다. 넌 할게 할 거 다 했다. 응? 너는 끝을 냈다. 요 정도 하면 요 수준의 것은 다 한 거다라고 끝을 내준다. 끝을 내기. 그 다음에 끝을 냈는데 이게 선생님이 다 빨리 대충 해준 거예요. 그래도 네가 한 거예요? 네가 한 거다. 응?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델은 제가 제빵 모델이나 게임 모델이다. 학습 부진 반에 와가지고 빵 하나를 만들어 가야 돼 이렇게. 뭘 하나 이 지식의 빵이든 뭐든 와서 별로 어렵지 않게 뭐 하나 개념을 딱 알고 와서 엄마한테 가서 딱 물어봐야 돼. 엄마 아니야. 이 제가 제빵 모델은 프로덕트 확실한 성과를 아이한테 준다.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에. 그리고 그 성과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서 자기가 한 행위가 다른 사람 기쁘게 해준다. 그걸로 아이가 어떤 자부심을 좀 갖게 해준다. 소위 말하면 뭐 자존감 높아진다. 이런 이제 개념이 도움이 된다는 거. 정리하면 재밌어야 되고 쉽다고 해야 되고 학습량은 스몰이 적절해. 스몰. 학습량은 적어야 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결정적인 거. 그런데 비경쟁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습 부진자를 설명할 때 옛날에 슬로우 러너가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잖아요. 슬로우 러너, 느린 학습자. 이제 느린 학습자도 느리다고 하는 게 이제 좀 그 어떤 편견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최근에 언더 리소스드 러너라고 해요. 자원이 있었으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학습이 뒤처지지 않았을 텐데 주변에 자원이 없었다. 자원 부족 학습자인데 최고로 뭐가 없었냐라고 물어보면 관계가 가장 없었다. 관계. 재정적, 언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신체적, 지식적인 문제 이런데 관계와 역할 모델의 부재 이게 제일 기초학습 부진의 영향이 크더라. 이제 좋은 부모나 좋은 선생님은 적절히 기대하고 동시에 적절한 기술을 같이 가져서 익스펙테이션과 스킬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실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이 익스펙테이션 기대는 높은데 막상 아이에 대한 학습을 지원할 기술은 없어요. 로우 스킬. 그런데 어쨌든 이제 세상은 릴레이셔널 러닝 시대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전하고 관계에 있어서 안전하고 아이들이 받은 트라우마를 이제 잘 해주는 그런 교사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교사의 특징을 한 가지만 꼽아라. 기초학습 부진 아이들 잘 도와주는 선생님들의 한 가지만 꼽아라 해서 조사를 했더니 제일 기초학력 부진 아이를 제일 잘 도와주는 선생님 그 선생님의 그 아주 특별한 특징 통계적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 그 선생님들은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저차해서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잘 될 수도 있다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은 좀 더 효과가 있게 도와주고 아이들이 글과 친하게 한다. 글과 초등이든 초1, 2든 초3, 4든 초5, 6이든 글과 친하게 한다 하는 것 중에서 해보고 제일 성공적이었던 것은 약간 두 줄 시쓰기 같은 거였어요. 두 줄 시쓰기. 두 줄 시쓰기. 근데 이게 약간 일본의 하이쿠 같은 두 줄 시쓰기. 그다음에 프레네 교육의 자유글쓰기 이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글쓰기의 어려움을 갖지 않게 해주고 글쓰기 공포를 없애주고 자기 표현의 어려움을 없애주는 데는 저희들은 이제 우리 팀에서 제일 해볼 때 가장 좋았던 거는 프레네 교육의 자유글쓰기였어요. 이게 글을 잘 쓴다 못 쓴다 이 구분 없고 아이들한테 글 쓰는 시간을 계속 늘어갈 수 있게 해줘서 그 다음에 셈 있잖아요. 셈 수 개념이 부족한 아이들도 결국 놀이로 해야 되는데 활동과 수를 같이 해야 된다. 활동과 수를 활동과 수학을 결합한 거 이야기와 수학을 결합한 거 이렇게 접근해야지 그냥 수만으로
또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이 아이들에게 수학의 개념과 수학을 친구로 여기게 하는 게 되게 힘들다. 그다음에 더 필요한 건 뭐냐면 또 상식이에요. 상식. 기초학습 부진 아이들의 3대 결핍 중에 하나가 그냥 상식이 없다는 거, 어휘가 부족하다는 거, 수학, 과학과 관련된 기초 개념의 기초 개념 형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같은 것 퀴즈를 통해서 단발적이지만 아이들의 상식이 늘어나면 아이들이 수업에 더 참여를 많이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거 틀렸다 없다. 잘못한다도 없다. 더 해보라고 하지도 않고 다르게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문제를 그래도 어쨌든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틀린 답을 가져왔다. 그래도 이제 기초학습 부진반에서 만날 때는 선생님 생각과 상당히 다른 답을 써왔다. 이렇게 말해야지 틀렸다 이렇게 말 안 한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창피함을 느끼는 거를 최소화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요즘 아이들은 그런 점에서 사실 더 힘들다고 하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애들이 너무 재밌는 게 많고 굳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피자 스쿨 정도 사주는데 뭐 공부한답시고 앉아가지고 혼날 이유가 없다. 나는 게임 가서 메이플에 칭찬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칭찬해주고 더 재밌게 하고 조금 학년이 크면 학년이 높아지면 이 필요성을 좀 어쨌든 공유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근데 요즘 애들은 또 인기에 연연하잖아요. 아이들 사이에.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 인기가 높아질 수 있는 걸 좀 하도록 해줘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막 랩을 영어로 가르쳐 주신다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치월장 핵심 평가예요. 그러니까 기초학습 부진반에 와가지고 제일 잘하는 아이에게 칭찬하지 않아요. 변화량이 제일 많은 아이를 가장 크게 칭찬한다. 변화량. 기초학습 부진반 애들에서 경쟁에 뛰어들지 않기로 한 애들인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난 이거 안 한다. 이걸 안 함으로 인하여 모든 걸 안 하게 된다. 그게 되게 이 아이의 인생의 불행이에요.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